그럼 우리 1번부터 보실게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동그라미 1에 기억을 쓰고,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에다가는 니은의 단계를 쓰는 건데, 자, 요거는 뭐 이제 1번부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로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요. 김 교사는 다문화 가정의 학생인 지영이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이제 힌트를 되게 많이 줬어요. 자, 보통 이제 우리가 가치 문제를 공부하는 효율적인 순서예요. 가치 갈등, 가치 명료와 역할놀이, 요렇게 이제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가치 갈등 문제, 뭔가 이제 딜레마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가치 갈등. 그다음에 가치 명료화를 할 수 있는 토론도 하고 이러면서 자신의 가치를 명료하게 밝혀나가는 과정. 그리고 이제 역할놀이까지 해봐야,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요런 이제 세 단계로, 다문화뿐이 아니라 이제 가치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문제를 다룰 때는 이렇게 세 단계로 보통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 각각 요 가치 갈등, 가치 명료와 역할놀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가치 갈등 모형을 적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가치 갈등 사례, 요거를 이제 제시한 다음에, 보통은 가치 갈등 문제를 다룰 때는 사례를 제시하고 이야기 나누기 하고 뭐 이러면서 뭐 너 뭐 할 건데 너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어떤 게 좋을까? 뭐 선택한 이유 막 이런 것들을 애들하고 광범위하게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도록 하는 이런 방법으로 가치 갈등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여기서 가치 명료화. 요게 이제 여기 딱 있어요, 답이. 가치 명료화. 근데 이것까지 이제 못 보겠죠, 읽으시면서. 사실 힌트를 드린 건데, 힌트인 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가치 명료화. 요건 이제 레츠, 뭐 이런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가치 명료화의 단계는 사실 우리가 알거든요. 그래서 쭉 보면 가치 명료화는 이제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2번에다가는 요 단계를 설명해라, 뭐 이런 거니까 선택을 소중히 여기기, 그 다음에 행동하기, 요거를 쭉 설명하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1에다가는 가치 명료화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1번부터 다루어 드린 이유는 선생님들이 이걸 되게 너무 헷갈리시는 거예요. 가치 갈등, 가치 명료화, 이게 이제 뭐 그게 그거 같고 막 이래서 헷갈리시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일단 좀 정리하시는 그런 해설을 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이 문제를 1번부터 드린 거예요. 물론 이제 요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정의적 수업 모형을 이제 총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사회관계 영역에서 인지적인 교육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정의적 수업 모형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게 보통 가치 명료화 뭐 이런 건데, 요즘에는 지속가능한 발전, 뭐 4차 산업사회 이러면서 시민의식, 세계 시민의식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되면서 요런 정의적 수업 모형, 가치에 관한 내용이 되게 요즘에 부각되고 있어요. 요즘에는 아이들하고 놀이하면서 인성교육, 놀이 중심의 인성교육도 대부분은 가치 갈등 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이야기해보게 하거든요. 자, 보시면 정의적 수업 모형을 이렇게 네모 박스 안에다가 정리를 해주었어요. 목적은 학습을 통해서 태도와 가치를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태도와 가치를 내거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와 가치가 이게 이제 바람직한 시민으로서의 태도,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바깥에서 너 이렇게 생각해야 돼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모순적인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내면화라는 게 스스로, 그렇구나, 그래, 차별하면 안 되겠어, 다문화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어, 얘가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내면화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적은, 정의적 수업 모형의 목적은 학습을 통해서 태도와 가치가 맞아, 그래, 그렇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 내면화되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바람직한 시민의 자질 형성, 인격 형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옛날에는 인지적인 것만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인지적 학습, 사회과학 모형 이런 식으로 해서 인지적인 내용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인지적인 거 외에도 가치, 태도 이런 게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민주시민 교육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시민, 환경시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치교육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일관되고 명료한 가치관이 없다면 행동은 모순과 혼란되겠죠. 어떤 때는 다문화 친구랑 사이좋게 지냈다가 어떤 때는 막 때리다가 막 이렇게 되겠죠. 자, 뭐 게임 같은 거 할 때 넌 빠져 막 이렇게 했다가 어떤 때는 또 사이 좋았다가 이거는 이제 가치관이 잘 정립되지 않은 거예요. 모순과 혼란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되게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가치 명료화, 가치 추론, 가치 분석 뭐 이런 것들이 다 정의적 수업 모형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추론은 대체로 이제 여기서 가치 추론은 귀납적 추론이에요. 귀납적 추론, 도덕적 추론, 귀납적 추론 이런 겁니다. 자,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강조되면서 정의적 수업 모형에 관한 관심이 증가되게 되었어요. 인성교육으로 그래서 전부 다 가치 문제. 우리 교사용 무슨 지침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누리에 막 나와 있는 거, 수업 사례들 이런 거 인성교육이라고 인성교육 책 해갖고 딱 보면 전부 놀이 중심으로 가치 문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성교육이 중요하게 되면서 정의적 수업 모형이 엄청 대유행인 거예요. 사회관계 영역 속에서. 자, 정의적 수업 모형에는 대표적으로 물론 더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가치 명료화, 가치 분석 요거를 다루는 모형이 있다. 이렇게 요점 정리예요, 요거는. 요점 정리고 그 밑에 이제 좀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치 명료화. 그럼 이제 뭘 볼 것 같아요? 가치 명료화 모형하고 가치 분석 모형 보겠죠. 자, 가치 명료화 모형 보시면은 가치와 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감정이나 행동이 표출돼요. 그렇게 표출되게 만드는 내면의 준비된 상태. 내 가치관이 딱 있으면 그 가치관에 따라서 어느 순간에 딱 표출되겠죠. 그게 이제 가치나 태도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죠? 자, 그래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 기초해서 내면의 표현에 준비된 상태. 이게 가치예요. 자, 가치 교육은 이걸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쵸? 자, 우리 그동안 가치교육 열심히 공부했지만 오늘 요 1번 문제를 통해서 완전히 확실하게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확고한 신념에 기초해서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딱 이렇게 행동하고 이거는 가치관이 아직 형성 안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내면의 표현에 준비된 상태, 마음속에 요게 이제 어느 날 딱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가치란 개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치를 막 무슨 막 협박해가지고 너 이거 안 하면 맞는다 이런 거는 이건 제대로 된 사회가 아니잖아요. 막 총칼 들고 막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치는 전적으로 개인 차원의 문제예요. 아니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든 말든 내가 어떤 종교를 갖든 말든 내 자유잖아요. 개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외적인 개입은 부적절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다문화를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바램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얘를 막 때리면서 너 왜 이렇게 해야 돼? 막 생각을 막 컨트롤하고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바르게 생각하도록 민주시민답게 생각하도록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가치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가치 명료화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는 과정에 중점을 둬야 돼요. 내 가치. 알고 보니까 내가 다문화 애들을 엄청 차별하는 그런 인간이었네. 이걸 이제 깨닫게 되면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치 명료화에서는 개인이 가치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선택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선택한 가치에 따라서 행동까지 하게 되는 이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인지적, 정의적 행동 요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인지적인 영역, 정의적인 영역, 행동적인 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택할 때 이모저모 막 생각해 보잖아요. 인지적인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소중히 여기는 거, 이게 좋은 거구나. 정의적인 거. 그다음에 그 가치에 따라서 계속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건 행동적인 영역. 그래서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인 영역을 다 해야 가치관이 제대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가치 명료화, 가치 교육, 가치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계속 외우면은 시험에 나오면 100%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아시고 이제 외우시는 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이고 전적으로 사적인 영역이에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걸 다 침해하는 나라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개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토론하고 이렇게 하면서 얘네들이
제대로 된 생각을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다문화 애들 무조건 다 때려야지 막 이런 생각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순전히 자발적으로 내면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바로 가치 명료화 모형을 통해서 그런 가치관을 습득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선생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자유로운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아이들이. 자, 그래서 선생님은 조정자나 안내자 같은 좀 소극적인 역할. 너 이렇게 생각해, 네 생각 틀렸어. 막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쭉 보시고요. 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 명료화의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선택하기.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자유롭게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이 결정이나 선택이나 이런 건 전부 사회관계 영역에서는 합리적 선택이에요. 합리적 선택. 우연에 의한 선택, 무작정 선택,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합리적 선택이에요. 합리적 선택은 어떤 겁니까? 1안, 2안, 3안 이런 거 비교해보고 아 이건 왜 좋고 이건 왜 좋고 이건 왜 나쁘고 이걸 해가지고 그래 난 2안으로 선택했어. 요런 게 합리적 선택이에요. 사회관계 영역에서 선택은 무조건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합리적인 선택 안 할 것 같으면 가리킬 필요가 없죠. 우연에 의한 선택 이런 거 아닙니다. 전부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자, 그래서 자유롭게 선택하게 해줘야 돼요. 무슨 총칼들 목에다가 총 갖다 대고 막 그렇게 하는 사회는 이상한 사회잖아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안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고 얘네들이 심사숙고하면서 선택하는 거예요. 저게 바로 합리적 선택입니다. 자, 선택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요런 이제 가치 문제 교육 같은 것들은 대부분 다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서로 막 얘기해 보면서 내 생각이 점점 정립되어 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선택을 즐거워하고 소중히 여기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을 공개적으로 이제 발표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행동을 하기로 했어요. 1안, 2안, 3안이 있었는데 난 3안을 하기로 했어요. 애들이 와 막 이렇게 선생님도 와 막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막 으쓱하잖아요. 그래서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아 내가 잘했구나 뿌듯해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선택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면 삶의 패턴 속에서 반복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자, 요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런 단계를 미첼스, 미카 앨리스, 미첼, 나라에 따라서 발음하는 게 틀립니다. 선택하기, 만족하고 격려받기, 행동하기, 요렇게 세 단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요게 이제 가치 명료화 모형이에요. 자,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치 분석 모형이 있습니다. 가치 분석은 추론하는 방법이에요. 추론을 통해서 합리적 가치 판단,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합리적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과정이 가치 분석 모형입니다. 자, 교사가 가치 분석을 위해서 특정한 학습자한테 집중하면은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중립을 유지해야 돼요. 자, 교실에서 학습된 합리적 가치 판단, 요게 일상생활 속으로 일상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일상행동으로 연결이 되는 게 좋은 거죠. 이건 약간 인지적인 훈련이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하고 생각은 그렇겠지만 실제로는 다문화 차별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조금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아이들을 수준에는 조금 너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지만은 시펠트 모형 이 단계를 좀 외워주시고요. 이 단계를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상준 선생님 것도 있는데 이건 한번 좀 읽어봐 주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가치 확인. 처음에 문제 상황을 주고 가치를 인식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빨간 단추 이런 거 빨간 단추를 복도에 막 발견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블록놀이 하면서 그거 계속 갖고 놀고 이런 사례를 제가 들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럼 애들은 그냥 갖고 놀면 재밌으면 됐지 끝 이렇게 하고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남은 물건을 내가 마음대로 갖고 노는 거는 나쁜 거잖아요. 그런 걸 이제 잘못으로 애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황에서 아이들이 가치를 확인해 볼 수 있게끔 그 상황에서 있었던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끊어서 생각하도록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기출에서 휴지 막 쓰는 문제. 휴지 막 쓰면은 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휴지를 막 쓰면은 편하긴 하지만은 그게 지구에 안 좋잖아요. 바른 태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휴지를 안 쓰려면 내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잖아요. 자, 근데 휴지를 많이 쓰면 북극곰이 죽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뜯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치를 확인한 다음에 가치 비교와 대조.
유사점과 차이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봐야 하고요. 그다음에 감정 탐색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느끼나. 휴지를 아껴 쓰려니까 너무 싫어. 난 불편해서 싫어. 막 이런 애들도 있고 그래도 북극곰이 잘 살 수 있다면 난 좋아. 뭐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자, 감정 탐색을 해보고 그다음에 가치 탐색을 가치 판단한 걸 좀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1안, 2안, 3안, 1안으로 했을 때 결과, 2안으로 했을 때 결과 예측도 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치 갈등을 또 분석해보는 거예요. 1안, 2안, 3안 간에 어떤 갈등이 있는지 이런 걸 분석을 해보고 딜레마에 대한 탐색, 뭐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신의 가치를 검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검증해 보는 것도 점점 시화시켜 나갈 수가 있어요. 역할을 바꿔보는 거예요. 역할을 바꿔보고 그다음에 이제 보편적인 결과 이거를 이제 지금 휴지만 내가 지금 좀 아껴 쓰지만은 그다음에 뭐 다른 종이컵도 아껴 쓰고 뭐도 아껴 쓰고 했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될까? 보편적 결과. 자,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경우 요거를 이제 다른 상황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교실에서는 휴지를 친구들하고 얘기해서 이렇게 아껴 쓰고 이러 했는데 집에 가서는 어떡하지? 뭐 이렇게 새로운 경우를 또 한번 생각해보고 포섭은 뭐냐 하면은 요거는 이제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선행 지식 있잖아요. 선행 지식에 내 새로운 지식이 와서 들러붙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동화 조절을 통해서 우리가 평형화가 이루어지면서 점점 우리의 스키마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 같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선행 지식에 다른 생각들이 와서 이렇게 점점 들러붙어서 점점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진짜 내 거가 된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선행 지식에 진짜 새로운 생각이 들어와 가지고 훨씬 확장된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검증하는 것까지 가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로 나오면 또 맞출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일단 이해하셨으면 이제 외우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치 분석 절차. 요거는 비슷한 얘기인데 설명까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펠트 걸로 외우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참고적으로 요것도 이제 보시기 바래요. 자, 이해 가십니까? 자, 1번 해설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도록 하실게요. 위의 사례에서 동그라미 1에 김 교사가 세 번째 단계에서 적용하기로 한 디귿을 설명하고, 디귿은 뭐죠? 역할놀이 모형을 설명하랍니다. 역할놀이 모형을 설명하고, 이 모형이 사회관계 영역에서 유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